안녕하세요. 저는 노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통의 표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고요. 뒤에 준비된 영상은 제 작업 사진이나 도안, 디자인된 것들과 여행 다니면서 저한테 영감을 줬던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타투라는 장르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익숙한 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노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타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타투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멀리 인간이 처음 살기 시작했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사람은 어떤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미신적인 행위로 몸에 문신도 했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강해 보이기 위해 몸을 그림을 그리고 무늬를 넣어서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미적으로 남자보다 여성분들은 몸에 무늬를 넣어서 이쁨을 표시하고 미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신이라는 행위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눈썹 문신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미적으로도 이쁘고 그리고 아이라인도 하시고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입술 문신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신이라는 행위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부각받고 있는 이슈적인 어떤 장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어떤 사람이 시작되는 시초와 함께 해온 행위라는 거죠. 근데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문신이라는 것이 많이 좀 어둡고 음성적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타투가 전부 어둡고 음성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문신이라는 행위는 역사도 깊고 뿌리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해온 시간이 참 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타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그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생소하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떻게 소통해서 다가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름을 묻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저라는 사람도 어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디테일하게 다가가서 나도 만족할 수 있고 작업을 받으러 온 사람도 만족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어떠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즐겁고 생산적인 얘기를 나눌 수도 있었고 어떤 날은 단 5분 만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되는 거죠. 훌륭하게 그 소통이 된 작업 같은 경우 결과물에서도 아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작업이 나오게 되고요. 소통할 수 없는 작업은 저한테 굉장히 비생산적인 행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서 나를 만나러 오고 나한테 작업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나란 사람도 어필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것에 가깝게 내가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나란 사람 앞에서 자기란 사람을 보여줄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것도 하나의 숙제였고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 부탁했던 거는 최근에 그 단어가 정리가 됐는데 마인드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지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속에 지도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길을 찾아갈지.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의 표지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름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작업을 하는 행위자지만 그 행위에 대한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찾아온 분들이 결정을 내리고 저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에 딱 보이는 거는 많은 그림들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 몸에 있는 그림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저를 저 사람은 문신이 많다. 저 사람은 참 보이는 곳에 문신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정보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도 보면서 안경을 끼신 분도 있고 키가 크신 분도 있고 저랑 같이 이 작업을 진행했었던 지민 씨 같은 경우는 참 피부가 하얘요. 저는 피부가 하얀 곳에 어떤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좀 피부가 건조하구나. 이 사람 좀 피부 상태가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각으로 봐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또 질문도 하죠. 뭐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 제 앞에 계신 분의 성격이나 뭐 말하는 방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소통의 열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저에 대한 선입견부터 조금 이렇게 내려드리고 편하게 제 앞에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투 아티스트로서 작업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소통의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타투를 한 사람이 어떤 소통을 할 거란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타투 작업에 있어서 도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새겨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타투 도안이다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그게 전부 다 타투 도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그림을 그려져서 몸에 새겨질 수 있는 거고요. 뭐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같은 마이크라고 해서 10분이 그려주시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제가 그리는 마이크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투를 표현하는 장르의 스타일을 갖고 그걸 저한테 찾아오신 분에게 그분과 소통을 통해서 그분에게 가장 맞는 선을 찾아서 표현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들 몸에는 평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쪽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곡선도 있고 어느 부분에는 면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유독 다리가 길어서 시각적으로 비례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도 있는 반면 어깨가 넓은 게 고민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굳이 어깨에 뭔가를 강한 이미지를 심어드려서 더 그 어깨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권유해드리는 게 조금 더 뭔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보고 몸의 균형을 보고 비례를 보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몸에 흉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타투를 통해서 그 상처를 커버업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결정적으로 몸에 생긴 상처는 그 위에 아무리 어떤 타투로 커버업을 해도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각적인 것에서 상처 위에 타투를 올려서 타투가 보이고 상처는 그 속에 숨겨져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나는 그 위에 뭔가를 했다라는 거지 결국은 사실적으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속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드리면 본인 스스로가 점점 집착하고 있던 상처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앞으로 상처를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타투는 다른 곳에 위치되더라도 결국 그 상처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커버받고 싶어서 오셨을 때 다른 분들보다 유독 더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소통하는데. 그래도 굳이 그거를 커버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투에 있어서 제 소통은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직접 대화를 하고 어떤 원하는 게 있어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소통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는 지금 뒤에 보이는 어떤 작업의 결과물로 그려진 것들이죠. 그리고 제 작업에 간단하게 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이 비행기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작업에 있어서 종이 비행기는 희망을 상징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희망이란 게 제 몸에 먼저 새겼던 종이 비행기예요. 근데 그 종이 비행기를 보시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어떤 뭐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종이 비행기 느낌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미지로 그 따뜻함을 전달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냐, 나도 그 종이 비행기를 몸에 새기고 싶다. 근데 이 종이 비행기는 내 개인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 몸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같이 반복해서 그 같은 작업을 이어서 할 수는 없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서 왜 사람들이 이 종이 비행기 하나를 보고, 몸에 새겨진 종이 비행기를 보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거를 새겨짐을 왜 원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 내가 내 몸에 새겼을 때 가졌던 그 의미를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종이 비행기는 제 작업의 중요한 모티브가 돼서 릴레이 형식처럼 그 작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몸에 맞는 종이 비행기를 디자인해서 새겨져서 이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이 비행기는 제가 뜻하지 않게 되게 제 작업에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저한테 상징물처럼 만들어준 그런 이미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뭐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종이 비행기의 의미에 그 희망을 담아서 지금 타투에 대한 그 어떤 기존에 있던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소통을 통해서 많은 희망적인 의미를 담아 가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거리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타투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딱 보고 저거 너무 음성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런 이미지를 새겼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은 기존에 보던 것들에서 정말 다양하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많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이 길 오면서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정말 많은 지하철에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그거는 그 시기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각적으로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인상을 찌푸리고 날 그렇게 쳐다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표정을 한다면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확신을 시켜주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들이 저를 쳐다보고 인상 쓰고 하지만 너무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게 아주 가벼운 미소를 띄우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날 보고 웃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오늘 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몸 문신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날 보고 웃어줬다는 생각은 대화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소통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미소로서 답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겠죠, 상당히. 보고 그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사람처럼 그런 어떤 감정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소망이 있네요.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간단하게 제 작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서 타투 머신을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순수미술을 공부했었고 조소를 공부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그 바디 페인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 새겨짐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쭉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은 새겨진 그 타투에 대해서 이미지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자그마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 그러니까 내용들을 기록해서 어떤 이미지로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2년 전 같은 경우는 전시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시하면서 일체 타투라는 단어도 안 쓰려고 노력했었고, 왜냐면 갤러리에 오시면서 타투라는 단어 자체를 보고 벌써 선입견을 갖고 오시거든요. 타투? 근데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투 사진은 없어요, 일체. 그리고 타투에 대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투는 새겨짐이고 새겨짐에 대한 표현은 참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이야기하는 게 제 전시의 목적이고 제 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분들에게 제 전시 소식을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우연치 않게라도 제 전시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시면 한 번쯤 이렇게 전시관에 오셔서 한번 전시도 봐주시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짧게 제 작업에 대한 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바라는 건, 저는 82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절대 이런 타투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 작업을 시작할 때도 정보나 책이나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나이대가 돼서 우리 이제 자녀분들이 있을 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누가 이 타투가 타투 보고 음성적이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 무지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에서 오는 어떤 잘못된 판단은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대화 속에서나 아니면 나중에 커서 자녀분들이 물어봤을 때 저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거 보지 마, 눈 가리고 저 나쁜 거야, 저 올바른 거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것이 정말 진짜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거나 만화책을 보면은 바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컸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많은 그렇죠, 스마트폰으로도 만화를 초등학생들은 보니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공존했던 그 타투 문화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이미지를 해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